손발이 끈으로 묶인 한 여성이 힘겹게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겁니다. 예, 112 신고센터입니다. 지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결박된 채 거실에 쓰러져 있는 두 남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동거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두 사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경찰은 차근차근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세대 현면에서 출신료가 옵니다. 누구세요? 네, 저 아래쪽 사람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자기야, 내가 나가볼게. 문 앞에 서 있던 건 바로 군기를 든 괴한. 여성을 인질 삼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뒤돌아서 무릎 꿇어. 이걸 손 묶어. 이어서 동거녀의 손발을 직접 묶은 괴한은 지체 없이 숨겨진 금품을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범인이 돈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집안에 침입해 두 사람의 손발을 묶고 현금을 강탈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이었는데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확실했습니다. 혹시 범인 얼굴 기억하세요?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얼굴을 보면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도 안 마주치려 했고요. 경찰은 텅 빈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상자 속에 들어있던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과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남성이 어떻게 수억 원을 보유하고 있던 것일까? 감춰진 내막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경찰. 남성의 주변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아버지가 사기죄로 수배 중임이 드러납니다. 나만 믿으라니까 그러네. 일만 아주 잘 풀리면 4배, 아니 5배까지도 가능하다니까. 저 사장님만 믿고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평생 모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투자자들에게 갈취한 수십억 원을 챙긴 뒤 잠적해버린 남성의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너 이거 좀 보라고 있어.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아버지 간다. 남성의 집에 감춰져 있었던 재산은 바로 사기 범죄 수익의 은닉금으로 추정됐는데요. 남성은 아버지가 저지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의심스럽다며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뭐 하시는 거야 남의 집에? 아니 나는 이분이 조카 집인데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아나 이 아줌마 또 왔네. 그러니까 확인만 한다고. 아니 아빠 있잖아. 남성이 아버지를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해 무단 침입까지 시도했던 한 중년 여성. 커다란 경제적 손해를 입고 원한을 품었던 그녀가 혹시 강도를 저지른 건 아닐까?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이 날린 제 돈이 자그마치 2억 원이에요. 2억 원. 아니 그 돈 날리고 눈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기 피해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강도를 계획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중년 여성은 무단 침입 미수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모르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황. 그런 와중에도 피해 남성은 곧 또 다른 강도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하셨던 해당 여성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의심 가는 사람이 또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군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피해를 당한 그 투자자 딸이라는 사람인데요. 저기요. 당신 아빠가 사기친 돈 그 돈만 돌려주세요. 다짜고짜 뭐라는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가. 당신 그 돈 안 돌려주면 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제발요. 남성을 찾아와 돈을 되돌려 달라며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한 여성. 해당 여성은 해외 유학 도중 사기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상태였는데요. 큰 원한이 있을 것으로 또 한 번은 짐작됐습니다. 동거녀를 붙잡고 당신이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지 아느냐며 쏘아 붙였고 서로 고성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남성은 물론 동거녀와도 사건 발생 직전까지 잦은 다툼을 벌인 문제의 여성. 피해자가 동거녀에게 수차례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형사님, 척 보면 모르시겠어요? 사기친 돈 그 집에 있잖아요. 본인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난 그 사기친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될 생각 없어요. 동전 한 푼도 훔친 적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성 역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범인으로 생각될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범인 목소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어요. 누구 목소리인데요? 제 전 남자친구요. 전 남자친구 목소리랑 비슷해요. 고개 숙여. 동거녀로부터 입수된 의미심장한 진술. 범행 당시 들었던 괴한의 목소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무척 흡사했다는 건데요. 갑자기 헤어지자는 이유가 뭔데? 이유라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연애하기 싫다고. 더는 연락하지 마. 끝이 몹시 좋지 않았다는 두 남녀. 동거녀는 전 남자친구와 만나던 중 가난한 것이 싫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뒤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피해자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동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제 험담을 지인들한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것 좀 봐봐. 전 남자친구가 동거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경제적 능력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을 떠나간 동거녀와 그녀의 새로운 연인. 복수심이 불러온 강도 사건은 아닐까. 범인의 목소리와 당신의 음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전 남자친구는 동거녀의 모함이라 주장하며 격분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해결의 유일한 단서는 오로지 관계자들의 진술뿐.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단서가 부족해서 범인 추적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진술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분석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강도가 침입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범죄 심리 분석가를 투입해 재차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예상 밖의 다른 사람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은 놀랍게도 강도 용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인상차기에 대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키는 한 180 정도였고 덩치는 컸었어요. 키가 한 170 정도 돼 보였고요. 보통 체격, 이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키가 한 165 정도 됐었던 것 같고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해온 동거녀의 진술이 매번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술 분석 기법은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와 같은 사건 관계인들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관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여성분의 진술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풍부한 반면 범행 당시의 묘사는 극도로 짧고 허술합니다. 키는 한 180 정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남성과 달리 범인의 신장, 체형, 동선 등이 자꾸만 바뀌었던 건데요. 덧붙여 범행 상황에 대해서 묘사할 때만 과도하게 손을 떨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등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한 듯했습니다. 도대체 동거녀는 뭘 감추고 있는 걸까? 경찰은 자백을 유도할 작전을 세웠는데요. 강도가 집에서 가져간 것과 똑같은 모양의 금괴를 이용해 심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길에서 유실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거 지문 감식만 곧 끝나면 범인 윤곽 드러날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동거녀. 우연히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집안에 감춰두는 걸 목격하게 됐는데요. 빚을 갚기 위한 대범한 범행을 계획합니다. 딱 봐도 수천만 원은 넘어 보여. 그럼 일 끝나고 딱 5대 5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을 끌어들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뒤 일부러 문을 열어주고 손발을 묶는 등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개 숙여.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연인과의 신뢰마저 돈으로 값을 매긴 범인. 최후의 결산 끝에 치러야 할 건 스스로의 죄값뿐이었습니다.